자, 인사하고 수업하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교재 122페이지 봐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자, 사과배 단감 떨분감, 즉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의 보험금 산정 아주 깊게는 안 봤지만 어쨌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종류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즉, 자, 우리가 과실도 보험에 가입하고 나무도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실은 보험금이 이름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즉, 저가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주는 보험금을 차가감소 보험금. 그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주는 보험금을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차가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이 두 종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무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이라고 그랬어요. 특약. 그러면 나무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나무가 고사했다. 그러면 보험금 줘야 되겠잖아요. 해서 나무 특약을 가입했을 때 또한 나무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나무 보험금 산정 공식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 122페이지에 지금 들어있어요. 제일 2에. 자, 제일 2에. 즉 나무 손해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자,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 공식을 한번 제가 일단 써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앞으로 엄청 볼 거예요. 이 공식은. 비단 나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 나중에 복숭아 보험금을 구한다. 고구마 보험금을 구한다. 다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줄여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피자 이렇게 많이 해요. 가피자. 보험금 산출 시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가피자 이렇게. 그럼 자, 첫 번째부터 정리할게요. 나무의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나무의 보험 가입금액은 몇 주 보험에 가입할 거니 결과 주수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몇 주 보험에 가입할 거니 한 주당 얼마니 가입 가격 이렇게 해서 나무 보험 가입금액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를 100주를 보험에 가입해요. 한 주당 10만 원에 해서 1000만 원이 보험 가입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가입 가격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요. 한 주당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무조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 나무의 피해율 구하는 공식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분모가 실제 결과 주수분의 자, 피해 주수가 있잖아요. 피해 고사 주수. 즉 실제적으로 나무가 100주인데 그 중에 10주가 고사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율이 10%가 되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기부담 비율. 우리 과실에 있어서 자기부담 비율은 10%형부터 시작을 해서 10%, 15%, 20, 30, 40%형.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근데 나무 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개예요. 몇 프로냐면 5%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조건을 주지 않아요. 나무는 무조건 자기부담 비율이 5%예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나무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야. 지금 피해율이 10% 나왔잖아요. 피해율이 10%야. 그럼 자기부담 비율 5%라겠죠? 5%. 그럼 원래 이제 보험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5% 공제하고 주니까 5%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은 50만 원이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나무 보험금은 이제 심플하죠? 가피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 자 122페이지의 3번이에요. 제리에 나무 손해보험금 계산 방식. 자기부담 비율은 5%고. 그래서 그 마번에 자, 그 마번에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나왔어요. 자, 거기 봐보십니다. 자기부담 비율 봐보면 과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종류가 10%형이 있습니다.
15%형이 있습니다. 20, 30, 40%형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은 5%짜리 한 개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당연히 어때요? 내가 피해율이 40%가 나왔는데 그 40%에서 10%만 공제하고 계약자가 30% 가져가면 너무 좋잖아요. 즉 10%가 가장 좋잖아요. 그 10%만 공제하니까. 그 다음에 좋은 게 15%죠. 누구나 다 어떻게 했어요? 10%를 가입하고 싶겠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봤더니 20%, 30%형, 40%형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20, 30, 4%형. 네? 10%형, 15%형 가입하고 싶은데 10%형, 15%형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그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10%형은 최근 3년 연속 가입을 한 과수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3년 연속 가입한 과수원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네, 교재 우리 선생님 교재 잠깐만요. 자, 교재 122페이지. 네. 자, 제가 지금 2025년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근이니까 연속이잖아, 연속. 그럼 몇 년도? 21년, 22년? 아니요. 22년, 23년, 24년 연속 가입이 된 가수원만 10%형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0%형. 근데 이 3년 연속 가입을 하고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손해율이 몇 프로 미만? 100% 미만인 가수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얘는 수정될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인데 120% 미만은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100%지만 향후에 개정될 여력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120% 미만이 있거든요. 자, 그럼 15%형은 내가 이제 10%형은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럼 15%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년 연속 가입을 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최근 23년, 24년을 가입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율이 100% 미만은 동일 조건입니다. 손해율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2년 연속 가입하고 3년 연속 가입했다는 것은 이제 가입 이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해율을 구해야 되겠잖아요. 손해율. 그러면 이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항상 동일해요. 동일. 즉 손해율이라는 구하는 공식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교재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 이런 말 나왔잖아요. 보험금하고 결론은 순보험료하고 비교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즉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순보험료 합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보험료 합계가. 그리고 분자에는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 합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금 합계가. 해서 만약에 10%형이다. 그럼 여기가 몇 년 거 합하겠어요? 3년 거 합하겠죠. 여기도 3년 거 합하는 거예요. 10%형 조건을 볼 때는. 근데 15%형 같은 경우는 몇 년 거 합하게 되냐면 2년 걸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 이번에 10회 시험도 저런 조건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자기부담비율 10%형을 가입할 수 있냐? 15%형을 가입할 수 있냐? 이 조건을 보고 찾아내게끔 문제가 나와 이번에 설계가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조건을 주냐면 조건을 이렇게 보험 가입 이력을 줍니다. 그래서 자 제가 보험 가입일이 2025년 2월 1일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 3년 걸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3년. 그럼 과거 3년이라는 것은 2024년, 23년, 22년, 2022년, 21년. 이런 식으로 주겠죠. 가입 이력을. 과거에 가입했던 이력을. 여기가 조건이 나옵니다. 즉 순보험료. 순보험료. 그 다음에 조건을 막 줘요. 여기다가 부가보험료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가져갔던 지급보험금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3년간 가져갔던 자 보험료가 자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었어? 20만 원이었어? 80만 원이었어? 10만 원이었어?
120만 원이었어. 아니면 20만 원이었어. 자, 여기가 또 100만 원이었어. 20만 원이었어. 이렇게 조건을 주어요. 그리고 계약자가 가져갔던 보험금이 자, 2023년도에는 보험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 이때 보험금이 300만 원이었어. 이때 보험금이 200만 원이었어. 보험금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서 자, 이 계약자가 2025년 2월 1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을 가장 좋은 자기 부담 비율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몇 프로형이라고 방금 말했냐면 10%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형을 가입할 수 있니 없니 조건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3년 연속은 다 가입을 했어요. 3년은. 우리 이제 손해율을 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율을 찾는 거예요. 손해율을. 자, 3년 거 순보험료를 다 더하는 겁니다. 3년 거. 그럼 3년 거 순보험료를 더했더니 얼마냐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야. 그리고 3년 거 보험금을 다 더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 이게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0만 원. 그럼 3년 거 다 더했더니 얼마냐면 400만 원이죠. 100% 넘죠. 100% 넘으니까 이 계약자는 10%형을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10%형을 가입할 수 없구나. 그 다음 다음 조건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몇 프로형으로? 15%형을 보는 거예요. 그럼 15%형이 자 2년 연속 가입했죠? 오케이. 그 다음 또 손해율을 따지는 겁니다. 자 2년 것만 더해요. 2년 것만. 그럼 2년 것 순보험료가 180만 원이에요. 자 2년 것이 얼마냐면 보험금이 200입니다. 자 얘도 100%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얘도 100% 넘어버리기 때문에 얘도 15%형을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이 20%형, 30%형, 40%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자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 비율은 20%형이다. 이 말. 이렇게 찾는 거예요. 20%형을 가입할 수 있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자, 봐보겠습니다. 마블의 자기부담 비율에 있어서 즉 과실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은 10%형, 15%형, 20, 30, 40%형이 있는데 자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최근 3년간 연속입니다. 연속. 자 중간에 한번 나 미가입했다. 근데 이전에 24년, 22년, 21년 가입했어. 얘는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떼버린 것은. 연속 계속 24, 23, 22 이걸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연속 보험가입 과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제가 바로 읽은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손해율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게. 즉 손해율이 100% 미만인 과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그 말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즉 순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자 예전에 6회 때 아마 6회 때 시험이 있었던 것 같던가요? 6회 때는 이 내용을 서술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5점으로. 아예 쓰라고. 즉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 15%형을 가입한 기준을 서술하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 쓰게끔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진화되어서 얘를 응용하는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된 거고 예전에는 그냥 아예 통으로 얘를 쓰라고 나왔어요. 쓰라고. 자, 그 다음에 나무 5% 됐고요. 그 다음에 마번에 우리 특약 예전에 배웠습니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가 나무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였어요.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 자, 사에 가보면 인수 관련 수학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시험에 꼭꼭꼭 나옵니다. 자, 물론 출제가 이미 되었고요. 15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자, 제가 이런다고 했죠. 자, 사과보험을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보험을. 자, 사과보험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뭘 재배하고 있냐면 토지를 재배하고 있고 사과가수원이 500주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수령은 5년생이에요. 그리고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입니다.
자, 이 과수원을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언제? 2025년 2월 1일 날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럼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납부를 해야 된다? 보험료 납부를 해야만이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보험료 납부를 하려면 보험료 산출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 산출식을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가요, 손, 방 이렇게 암기한다고 그랬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저가 전에 한정보장 가입했어. 또는 나는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에 일소피해 보험에 가입 안 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할인해주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보험 가입금액 알아야 되겠죠. 보험 가입금액 해서 자,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가입 수확량에다가 1kg당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을 한다고 그랬냐면 이 과수원, 자, 이 정도 과수원이면은 2025년도에 몇 킬로그램이 사과가 달릴 거야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상. 왜? 작년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상을 했더니 몇 킬로그램이 나왔냐면 2025년도에 10,000kg이 사과가 달릴 거야. 즉 착과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상한 10,000kg을 용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즉 10,000kg를 우리는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10,000kg. 이 10,000kg 곱하기 1kg에 3,000원 이하에서 3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야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입 수확량은 뭘로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평년 착과량의 100%를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요, 평착의 100%를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올해 2025년도에는 10,000kg가 달릴 거야 라고 제가 그냥 머릿속에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산에서는 컴퓨터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 10,000kg가 달릴 거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에 봤더니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평년 착과량.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방금 10,000kg는 우리 과수원의 사과가 달린 게 평착이에요. 10,000kg. 그러면 이 지역이 만약에 어디라면 이 지역이 경상도 밀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지역이 재배하는 지역이. 그러면 이 지역에 똑같은 이 정도 규모에는 사과가 그 지역에서는 몇 킬로가 생산됐지? 그 지역에 표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의 표준치가 만약에 9,000kg야? 그러면 그 지역은 원래 표준이 9,000인데 우리 과수는 10,000이야. 그럼 제가 농사를 엄청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표준치야. 그럼 평착이라는 것은 내 과수원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표준 수확량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어때요?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다 얘는 미리서 조사를 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딱 있어요. 테이블이. 표준 수확량.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자면 자요, 사과예요. 사과. 그리고 자, 품종별로 다 다르겠죠. 품종별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품종이 후지야. 후지. 그리고 재배 방식별로도 수확량이 완전히 달라요. 좁게 재배하냐? 넓게 재배하냐에 따라 수확량이 완전히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배 방식이 밀식 재배야. 밀식 재배.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 같은 지역별로도 수확량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방금처럼 경상도야. 그럼 이렇게 이미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지역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 조사해서 만들어놔. 그래서 수령별로 다 정해져 있어. 수령별로. 수령별로 뭐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요. 보통 몇 년생이다? 3년생이다 그러면 나무 한 주에 사과가 한 8kg 정도 달려라고 이미 정해놔버렸다고. 그러면 수령별로 다 달려. 4년생, 5년생, 6년생, 7년생 이렇게 쭉 수령별로 다 있다고. 그럼 얘를 4년생은 뭐 9kg야. 5년생은 11kg야. 12kg야. 15kg야. 이렇게. 한 나무에 사과가 이 정도 달려. 이게 정해놔버렸다.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라서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표준치야. 이게 표준 수확량. 그래서 거기 표준 수확량 정의를 한번 봐보면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당연히 품종별로 다릅니다. 품종별로. 여러분들 후지하고 홍로하고 완전히 다르기잖아요. 품종별로 달라요. 그리고 경작 형태별로 달라요. 경작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요. 친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뭐예요? 재배 방식별로 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이건 배웠죠? 자, 사과는 재배 방식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재배?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재배.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재배 방식이 세 개라고 그랬습니다.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소식 재배. 당연히 밀식 재배하고 일반 재배는 수확량이 완전히 달라요. 밀식 재배가 훨씬 많이 열리죠. 이렇게 재배 형태별로 달라요. 즉 경작 형태 그리고 수령 3년생하고 7년생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수령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이미 발표한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을 뭐라 표현한다? 표준 수확량.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집 거 보는 겁니다. 우리 과수원법. 자, 우리 과수원법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착가량이라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평년 착가량에 있어서 가, 나, 다를 보겠습니다. 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집 거 올해 2025년도에 몇 킬로그램이 달릴까 우리가 예상한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몇 년 거 자료를 쓰냐면 5년 거 자료를 쓰는 겁니다. 과거 5년 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올해 몇 킬로그램의 사과가 달리지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봤더니 자, 최근 5년 이내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과수원은 최근 5년 거 뭘 쓴다? 저가 후 착가량 자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사과 과수원에 항상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럼 매년 우리 과수원에 저가 후 착가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달렸던 사과 무게, 사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달렸어. 그 자료를 쓰는 거예요. 즉 작년에 사과가 2만 개 달렸어. 그 전년도에 사과가 2만 5천 개 달렸어. 올해도 한 2만 개 달릴 거야. 이렇게 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5년에 저가 후 착가량 조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5년 중에서 제가 중간에 보험 가입을 한 번 안 했어. 과거 5년 중에서. 자, 2025년도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 5년, 24년, 23년, 22년, 21년, 자, 20년, 얘가 이제 과거 5년이 되잖아요. 근데 23년도에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했다고요. 우리가 관련 5년 거 자료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뭐가 없겠어요? 과거 5년 거에서 저가고 착가량이 없다는 거죠. 이때는 왜 조사 안 했으니까, 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그럼 이때 2023년도에는 우리가 뭘 쓰게 되냐면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집 자료가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즉, 봤더니 자, 그 최근 5년 거 저가 후 착가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뭘 산정한다? 병년 착가량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미가입 연도는 표준 수확량 자료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하는 과수원은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착을 산정한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과거 이래 5년 거 쓰는 건데 2025년도에 우리가 첫 가입이야. 첫 가입. 신규 가입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때요? 과거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 가입할 때는 무조건 뭘 갖다 쓴다고요? 표준 수확량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신규 가입. 자, 그 내용이 뒷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라.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기준한다. 자, 동그라미 1번. 신규 가입은, 자, 거기다 밑줄 그어요. 신규 가입. 첫 가입이에요, 첫. 신규 가입할 때 우리 집의 평착은 뭐가 된다? 표준 수확량이 바로 평착이에요. 이 꼴이에요. 자, 신규 가입은 첫 가입하는 겁니다. 첫 가입. 자, 1번. 신규 가입이야. 처음 가입하는 거야, 처음 가입. 그럼 과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뭘 갖다 쓴다고요? 표준 수확량. 그래서 신규 가입할 때 우리 집의 평착은 이꼬르 뭐하고 동일하냐면 표준 수확량하고 동일이라는 거예요. 즉 표준 수확량의 100%가 이꼬르 뭐가 된다? 병년 첫가량. 첫 가입. 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 자료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 이력이. 즉 작년에도 가입하고 예전에도 가입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과거 자료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전에도 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다고. 그럼 이랬을 때 평년 첫가량 구하는 공식은, 자, 그 공식 거기 있습니다.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일단 공식은 암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자, 평년 첫가량 구하는 공식, 그 네모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공식이 바로 뭐라고요? 2025년도에 우리 과수원에 사과가 몇 킬로그램이 열릴까 산출하는 공식이라고요. 평년 첫가량 산출하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D분의 C. 자, 각각 A가 뭔지 B가 뭔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자, A라는 거 정의 거기 봅니다. 자, 가로 A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시그마. 과거 5년 저가 후 착가량을 뭘로 나눠라? 과거 5년간의 보험가입 횟수로 나눠라. 그래서 시그마는 합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5년치, 과거 5년치 뭘 합계? 저가 후 착가량을 다 합한 거, 시그마니까. 다 합한 거야. 다 합한 걸 뭘로 나눠라? 가입 횟수로 나눠라. 그 말이에요. 보험가입 횟수로 나눠라. 그 뜻. 5년 거 싹 더해서 저가 후 착가량을. 그럼 과거 5년 거 저가 후 착가량을 다 더했더니 4,500km였어. 얘가 5년 거 다 더했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 5년 다 해놨을 때 그때 보험 몇 년 가입했다? 5년. 그럼 평균을 나눌 땐 1년에 몇 킬로라는 소리예요? 1년에 900km라는 소리잖아요. 1년에 우리 과수원에 900km씩 열렸어. 지금 그 말이야. 다음, 자, B 정의 봐봅니다. B라는 건 뭐냐면, 자,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또 뭘로 나눴다? 보험가입 횟수.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해서 보험가입 횟수로 나누는 겁니다. 자, B는. 자,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 C요. C. 자, C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입연도. 그럼 가입연도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도.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또 얘는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기준 표준 수확량. 방금 우리가 B는 표준 수확량이었잖아요. 근데 C는 이제 또 기준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기준. 자, C는 기준, 딱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그 말이야.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C라는 것은. 자, 또 D를 봐봅니다. D는. 자, 시그마가 앞에 있죠?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해라. 시그마니까 합계를 뭘로 나눠라? 보험가입 횟수로 나눠라. 자, D는 평균이에요. D는 평균. 보험가입 횟수로. 그 다음에 여기 Y. 이 Y라는 게 지금 뭐예요?
보험가입 횟수. 과거에 보험 몇 년 가입했니? 나 과거 5년 중에 3년만 가입했어. 그럼 Y는 3. 자, 그럼 됐죠? 그럼 여기에서 자, 지금 B하고 C, D는 다르다겠어요? B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처럼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령이 5년생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100주입니다. 우리 과수원은 지금 이제 무슨 재배이냐면 일식 재배야. 그럼 이때 자, 여기에서 B는 지금 B 값은 뭐라고 나왔냐면 표준 수확량이라 있어. 그럼 해서 여기에 표준 수확량이라는 건 뭐에 해당되는 밀식 우리가 표준 수확량은 다 있다고 그랬어요. 밀식 재배 표준 수확량, 반밀식 표준 수확량,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다 정해져 있다고 이미. 그 지역에서 다 발표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B는 무슨 재배 표준 수확량이냐면 밀식 재배의 표준 수확량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과수원은 무슨 재배니까? 밀식 재배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밀식 재배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조건을 다 주는 겁니다, 얘는. 자, 그런데 이 C값과 D값은 용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기준이란 말이 붙었다고 그랬죠. 기준 표준 수확량.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사과의 재배 방식은 3개라고 그랬어요.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가 있다고요. 그럼 각각의 표준 수확량이 다 있어하고요. 그럼 이때 사과는 기준이 뭐야 했더니 거기 제일 하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간쯤에 있잖아요.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 그 박스의 중간쯤에 기준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사과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 재배가 기준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일반 재배가.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가져와. 그 말이에요. 근데 배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배는 재배 방식이 또 3가지잖아요. 밀식 재배 있어요. 반밀식 있어요. 그다음 소식 재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는 기준이 뭐가 된다? 소식 재배가 기준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우리 과수원권만 자료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즉 B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 우리 거 갖다 쓰는 거니까. 우리 과수원이 밀식이면은 밀식 재배 표준 수확량 갖다 써요. 근데 우리 과수원이 만약에 반밀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밀식 표준 수확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D분의 C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로? 일반 재배로.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보정해주는 거예요. 얘 역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정의를 보셔야 돼요. 정의를. 그러면 시험에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제가 박스를 안 하고 교재에 있는 걸로 할게요. 제가 다 그려야 되는데 자, 교재 33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페이지 339페이지. 자, 339페이지에서 사회 시험 문제였어요. 사회 시험 문제에서 자, 기출 3번. 자, 기출문제 3번 봐보세요. 기출문제 3번. 자, 유형을 한번 시험 문제 했던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이제 특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는 없어졌어요. 지금 다 이제 저가전 종합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용 똑같아요. 자, 다음 조건에 따라서 2018년도 뭘 구해라?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자,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2018년도 뭘 산출해라?
평창을 산출해라. 자, 그럼 과거 5년 거 이제 우리가 자료를 쓰는 거죠. 과거 5년 거. 과거 5년이니까 17년부터 이제 과거 5년이 되겠잖아요. 17년부터. 자, 과거 5년이니까 지금 몇 년부터?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이 과거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봤더니 어떤 걸 다 줬냐면, 자, 그래서 당연히 뭘 줬겠어요? 저가와 저가량 줬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줬냐면, 자, 표준 수확량 줬습니다. 표준 수확량.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다 이제 동일하게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뭘 줘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기존 표준 수확량 조건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기존 표준 수확량을 다 동일하게 몇 킬로로 줘버렸냐면 8,500개가 아니라 거기가 8,500kg이에요. 8,500kg. 그리고 그 하단에 2018년도 기준 수확량도 9,350kg.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일단 써볼게요. 자, 2017년 적착이 7,900, 그 다음에 7,300, 8,700, 그 다음에 8,900, 9,200. 그 다음 표준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얘가 저기구나. 얘가 표준이죠. 지금 제가 부른 게 얘가 표준. 그죠? 자, 얘가 이제 적착. 자, 적착을 봤더니 보험가입 안 했어요. 6,500, 5,600. 자, 보험가입 안 했어요. 7,100. 자, 기준은 모두 다 몇 킬로냐면 8,500kg. 8,500, 8,500, 8,500, 8,500, 8,500. 그리고 자, 보험가입년도 지금 우리가 보험가입 몇 년도 보험가입해요? 2018년도 보험가입하는 거죠. 2018년도의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냐면 9,350. 이렇게 지금 조건인 거예요. 거기 조건이. 그 박스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조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씩 구해볼게요. 자, 공식. 그대로 써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자, A를 구하겠습니다. A. A라는 것이 용어가 뭐였어요? 저가 후 저가량의 평균값. 저가 후 저가. 하고 몇 년 거? 5년 거. 자, 5년 거. 저가 후 저가량 다 더한다고요. 근데 보험가입 2년 가입 안 해서 보험가입 횟수 몇 년 가입한 거예요? 3년. 3개 더하는 겁니다. 3년 거. 자, 3개 더할게요. 6,500 더하기 5,600 더하기 7,100. 자, 얘를 갖다 뭘로 나눠라? 보험가입 횟수. 자, 보험가입 횟수. 보험 지금 몇 년 가입했어요? 과거 5년 중에 3년. Y는 3이야 그 말이에요. Y라는 것은 보험가입 횟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몇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눠라. 얘가 무슨 값이다? 얘가 A 값. 즉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 머리에 딱 A라는 것은. A는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이야. 자, B. 자, B를 구하겠습니다. B는 뭐라고 나왔냐면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러면 자, 우리가 표준 수확량은 총 5개의 조건을 줬어요.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 안 했던 얘는 사용하지 않아요. 미가입 연도 그것은 자료를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보험 가입 안 한 것은 보험 가입한 연도 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년도 거, 자, 얘만 쓰는 거예요. 보험 가입했던 것만 이렇게 3개만 3개 자료만 쓴다고. 미가입 연도 자료는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300 더하기 8,700 더하기 9,200. 자, 보험가입 횟수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A 값이 B 값이야. 보험가입 횟수 3년. 자, 그 다음 C 값. C는 방금 뭐라 했어요?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지금 우리가 몇 년도 보험 가입하고 있다? 2018년도 가입하고 있다고요. 그럼 2018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 몇 킬로구나?
9,350kg구나. 9,350kg구나. 가입연도 기준표준 수확량. 그다음 D값은 기준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표준 8,500, 8,500, 8,500. 미가입연도는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8,500 더하기 8,500 더하기 8,500. 자, 보험가입 횟수 3년. 그래서 D값이 8,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산출 다 됐죠? A, B, C, D, Y.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가. 각각의 A, B, Y. Y는 여기 3이라고 3. D, C. 공식에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얘는 이제 우리 무슨 수준이냐면 이제 얘는 초등학교 중등 수준이야.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 예. 이제 업그레이드 확 시켜야 돼, 이제 얘를. 출제는. 우리 사회 때까지는 이렇게 나왔어. 예. 지금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예. 이제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았냐면,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Y가 뭐고, D가 뭔가. 이것만 지금 안 거예요. 근데 자, 여기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키러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교재를 봅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에서 자, 두 번째 당구장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당구장. 당구장을 봐보면, 자, 첫 번째 당구장 봅니다. 그 박스 안에서 그 D 밑에 과거 저가후 착가량이란 이 말이 있잖아요. 자, 과거 저가후 착가량이란 연도별 저가후 착가량을 인정하되,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보험 가입한 저가후 착가량 그대로 더했잖아요. 지금 인정하되 21년부터는 규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즉 21년부터는 예를 들자면 이번에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우리 가설에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21년부 때문에 어때요? 이 집에 A값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 없어버리니까. 근데 또 반대로 23년도에는 사과가 평소에 열린 것보다 한 5배 다 열려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5배를 다 적용해주게 되면 어때요? A값이 또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자, 너무 적게 열렸을 때는 최소 몇 프로를 인정해주겠다. 30%를 잡아주겠다. 또 반대로 사과가 너무 많이 열렸을 때는 300%까지만 인정 안 할 거야.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몇 년부터 적용하냐면 21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자, 거기 내용이에요. 봤더니 연도별 저가후 착가량을 인정하되 2021년 적착부터는 아래에 상한선,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뭐 대비? 평착 대비 300%만 인정해 줄 거야. 하한선이라는 것은 평착 대비 30%까지만 적용해 줄 거야. 이 제도가 생겼어요. 몇 년부터? 2021년부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다시 읽어볼게요. 자,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서가는 일반 재배 걸 갖다 써라. 그 다음에 배는 소식 재배 거 갖다 써라. 단감, 떫은감은 우리가 별도로 재배 방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단감, 떫은감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반드시 B값과 D값은 동일해요. 단감, 떫은감. 별도 재배 방식이 없으니까. 단감, 떫은감은 B값과 D값은 항상 동일합니다. 사과, 배만 왜? 사과는 D값이나 C값이 무슨 재배니까? 일반 재배니까 B하고 D가 달라요. 그런데 배는 또 역시 소식 재배니까 B하고 D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감, 떫은감 별도로 재배 방식이 없으니까 항상 뭐하고 동일하냐면 B값과 D값이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 즉 D값에 있어서 사과만 해당된다고 나왔잖아요. 사과만 해당되는 거. 이 내용은 제일 하단의 내용은 뭐라고 나왔냐면
3년생은 뭘 갖다 써라?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의 50%를 적용해라. 4년생은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5년생의 몇 프로를 적용해라? 75%를 적용해라. 자,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과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과다. 그러면 밀식 재배는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년. 반밀식 재배는 몇 년부터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요? 4년. 일반 재배는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년부터. 우리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A를 갖다가 우리가 할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글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 얘를 갖다가 문제를 풀면 또 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우리 작년 9회 문제 때 얘가 15점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9회 문제 봐보세요. 9회 361페이지. 자, 교재 361페이지. 자, 361페이지 6번이에요. 6번. 자, 얘는 잠깐 쉬었다. 얘 연결할게요. 이 문제, 응용한 문제였어요. 이게. 방금 그래서 여러분이 4회 때 문제와 이 9회 때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진화된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